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는 어디쯤 왔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끝인가? 끝이 아닌가? 이런 다소 우리가 조금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떤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도 이젠 끝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 이 관계가 끝인가? 라는 어떤 불안감 또는 슬픔, 어떤 수용 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반드시 완성만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러버스님들은 저보다 이런 쪽에 해박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트윈 플레임이라든지 소울메이트라든지 또는 뭔가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때때로는 도반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성장을 주기 위한 인연, 스승 같은 존재일 때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흉운이 도래했을 때, 힘든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나 너무 힘들고 이제 뭐 끝인 것 같다 이런 다소 피해자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흉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큰 배움을 얻고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 사람 내 악연인 것 같다, 내 정신이 혼탁해진다, 내가 막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생활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스승의 인연일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울메이트, 트윈 플레임,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나의 인생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어떤 총성을 울리는 시발점 같은, 트리거 같은 그런 인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곧 퇴사해요, 아니면 제가 곧 퇴사해요 등등 짝사랑이라든지, 또는 뭔가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헤어졌고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지만, 뭔가 되게 운명적인, 지금까지 내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떤 격정적인 파고를 경험하시는 경우에도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인연들에도 또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인연의 기승전결을 보며 이 파도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이 드라마가 어디까지 전개되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개의 책을 준비해봤는데요. 표지가 최대한 산뜻하고 심플한 걸로 골라봤고요. 물론 또 제가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책들 중에서는 뭐 거의 15년 넘게 소장한 책도 있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책,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차차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차차 나눠본다고 하면 뭔가 이제 반응 원해요, 별로 딱히 뭐 이런 반응을 제가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치만 좀 머지않아 very soon 우리가 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4개의 책 중에서 평소와 같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끌리시는 책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특히 이 스프레드를 자유변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긴 리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 제목은 물론 리딩의 내용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과 1번 분은 지금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요. 극단적으로 다르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지금 쌍화, 큰 불이죠. 상대방의 마음에는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이 단순히 뭐 옷깃 끝에 달려있는 어떤 살짝 라이터 불씨 이런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이거든요. 마치 올해 2026년 병오년 쌍화처럼 강렬한 불길이란 말이에요. 상대방 마음속엔 지금 강렬한 불이 타오른다 함은 강한 충동과 지금까지 좀 잠잠하고 고요했다라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지금 어쩌면 드러나는 바가 없을지라도 굉장히 큰 불이 마음속에서 크게 일렁이고 있어요. 1번 분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깊게 침잠한 물이거든요. 이것도 얕은 샘물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깊은 물이다. 그래서 정말 깊다 못해서 무의식까지 파고 들어가는, 침잠되어 있는 굉장히 우울질, 굉장히 우울하거나 깊게 무의식까지 파고 들어간 깊이 있는 침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은 드러나고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온몸으로 뜨거움을 발산하는 불이라면 1번 분은 응축되고 뭔가 침잠되고 깊어지는, 굉장히 딥다운, 깊게 다운되는 이런 에너지예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저는 아마도 1번 분이 힘드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막 격정적인 힘듦이라기보다는 이제 깊은 힘듦, 깊은 슬픔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근데 상대방 분은 뭔가 불태워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뭔가 잘 활용을 하면, 그쵸,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이 과해지면 자신을 태우고 상대를 태우죠. 저는 그래서 전 이 두 분이 사실 소울메이트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분이 이렇게 쌍화, 강한 불이 되었다라는 것을 1번 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무의식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깊게 딥다운 하시게 된 거예요. 딥다이빙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서로가 활활 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분노하고 있거나 막 질투하고 있거나 막 배신감을 느끼고 막 너무 말하고 싶고 막 너도 불 태우고 싶고 우리 관계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매우 반대되는 에너지를 계속 교차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좀 잔잔하게 은은하게 서로 에너지를 이렇게 반대로 써가면서 교차해 왔다라면 편안한 관계가 되었겠죠. 근데 되게 격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주 좀 아시는 우리 러버스님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대운이나 세운이라든지 아니면 세운은 아니겠구나. 대운이라든지 혹은 원국상에 뭐 자수 이런 게 있어요. 뭐 연월 일시에 자수 같은 게 지지에 있어. 이러면은 올해 병운년과 꽝 부딪혀서 왕지충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굉장히 강한 충돌인 거예요. 빅뱅 같은 충돌. 저는 이런 강한 충돌을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창조의 에너지로 쓸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무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두 사람이 많이 달라서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이 갈등이 단 한 번이었든 여러 번이었든 간에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보여져요. 사실 지금 이 리딩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걸 러버스님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좀 이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는, 감정의 깊이로 따지자면 1번 분보다 깊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1번 분이 훨씬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강한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관계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1번 분께서는 1번 분의 깊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그쵸?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양 에너지 덕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 분의 강렬한 욕망 때문이다. 강렬한 욕망이 이 관계를 여기까지 살릴 수 있었다. 동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은 깊이가 다소 1번 분에 비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동력은 강력하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1번 분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에너지만 강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강렬한 이 에너지가 발현이 될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꽤 어느 정도 이 두 사람이 분리된 시간 동안 큰일이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를 봐도 그래요. 별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라는 게 딱히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분은 이대로 뭔가 종료가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지지가 않았던 이유는 상대방이 가진 이 뜨거움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1번 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모르겠다. 미지의 세계예요. 진짜 1번은 이 관계를 끝낼 작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인지, 1번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지 1번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자체가 막바지라고 느끼는데, 이게 리부팅이 될 수 있는 건지,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1번 분의 마음속에서 이대로 종료 버튼을 누르실 것인지 1번을 모르겠다. 미스테리한 1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1번 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가? 근데 여기도 불 얘기가 나와요. 우리 1번 분은 상대방 분이 되게 현대어로 핫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뭔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이 끌고 모으고 인기도 많고, 또는 정말 열정적이고, 저 사람은 바쁜 것 같다. 저 사람은 깊은 밤 나처럼 이 관계의 종료를 예감하며 눈물 짓거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은. 근데 이제 우리 상대방 분이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상태를 지금 편안하게 여기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 분이 1번 진짜 모르겠다 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면 상대방 분에게 이렇게 강렬한 뜨거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 분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릴 거라는 거예요. 1번이 어쩌자는 걸까? 1번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1번은 지금 어쩌고 싶은 걸까?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굉장히 뜨겁고 강렬하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리딩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에너지가 되게 격정적인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를 제가 보고 이 관계의 기승전결을 봤는데요. 근데 이게 왜 또 어려운 얘기가 되냐면, 사실 이 관계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해주며, 그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 될 수 있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단절과 깊은 상처와 분노와 질투와 강렬한 에너지 충돌과 이런 것들로 현재 멈춰 있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를 못 받아줬어요. 이 관계가 알아보고 나서 서로를 알아보고 나서 받아줬어야 됐던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완성을 줄 수 있는 관계였고, 그것이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서로예요. 한 명만 하면 안 돼요. 수용함으로써, 진짜 우리 정말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가 하모니라고 적혀 있는데, 천지의 조화거든요.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해서 끝까지 서로를 감응하고 공감하고 연결되며 갈 수 있었던 관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운명책이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멀어짐이 있었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이 강한 극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포용하지 못했을 확률,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서로가 화학적인 반응으로 연결시켜서 서로의 변화로 이끌지 못했고, 물리적인 충돌로 튕겨져 나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자리를 보면 이 두 분이 이 운명을 좀 수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네가 나빠서 헤어진 거야, 뭐 네가 잘못했어 라든지 너 때문이야 이렇다라기보다는 이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현재의 잠정적 결말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었을까,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 무엇이 답이었을까, 우리의 인연은 어디까지일까,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단계, 바라보고 있다 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 뜯어 고치거나 막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저 바라보는 단계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관계의 방해물 자리에 큰 변화, 작은 변화 아니에요. 큰 변화, 변혁, 혁명 수준의 큰 변화가 방해물이다. 뭐냐면 이제 있었어야 할 변화로 보여지는 거죠. 수용, 진정한 수용, 받아들임. 근데 만약에 이 변화가 없잖아요. 없으면 사실 이 관계는 이대로 서로, 이게 어긋날 규자거든요. 타이밍이 어긋난다, 뭐 관계가 어긋난다, 가능하죠. 우리가 또 제너럴 리딩에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이 쌍방 변화를 하지 않으시면, 큰 변화, 한마디로 무슨 변화면 이 중지원, 받아들임, 수용,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럴 수 있겠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너는 그럴 수 있겠다, 알겠다, 그게 너의 선택이구나, 알았다 하는 변화거든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관계는 어긋남으로 인하여 상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로 남겠죠. 그런데 이 카드의 특징이 또 뭐냐면, 상실이 영원한 상실이 또 아니에요, 이 카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작부터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는데 두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두 분 다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기승전결의 처음부터 두 사람은 이 관계가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찍먹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해칠 것 같은 거죠. 네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네가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 것 같은 공포가 있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멀어짐을 택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이 리딩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필 마침 지금 이 리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러버스님이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대변화의 기회. 그리고 또 조언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역은 처신의 학문이죠. 처신을 위해 보시는 거죠. 예언을 위해 보는 게 아니라 해서 무엇이냐, 조언은 무엇이냐. 네, 이것도 가족 카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는 성장이에요. 근데 저는 1번 분이 여기까지 안 나가고 다 들으셨다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가 가족은 웬만한 몹쓸 짓을 했다고 호적에서 파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쵸? 근데 이제 이 카드도 마찬가지인 게 운명 카드예요. 운명 카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인력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계획 세워서, 목표 만들고 계획 세워서 노력한다고 그대로 잘 안 되는 게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분은 나는 웬만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서 노력하면 됐었는데 이 관계는 뭔데 이렇게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우리 처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운명이다. 엮여있다. 묶여있다. 그렇다면 너는 거기서 배워야 한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가 가까운 미래에 어긋나고 멀어진다 한들 이 관계가 그대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밟히고 약간 원진살 같이 되게 끊어질 듯 다시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같은 관계거든요. 어차피 지금 덜어냄, 멀어짐을 선택하신다 하셔도 부메랑 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이 아픔이 반복될 수 있는 관계라면 지금 변화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조언이에요. 자, 우리가 전생연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되게 존중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전생연을 끊는 것도 어떤 분들에겐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될 수 있겠지만, 현생에서 내가 지금 이 생에서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더 좁게 말씀드려보면, 더 뾰족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보셔야 돼요. 이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업보이자 카르마거든요. 그것을 큰 변화 시키셔야 상처로 끝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건드려질 상처라면,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다른 인연에서 다시 드러난다라면 그때 치료해야지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못하겠으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1번 분들께서 굳이 지금 이 재미없는 리딩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큰 변화, 이분을 다시 만나시든 안 만나시든, 이분과 해로를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변화하셔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이 인연에 대한, 네, 이 인연과 가든 안 가든, 앞으로 같이 가든 안 가든 이 인연과의 성장을 이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소해야 될 게 있다면 해소하고 포용해야 할 게 있다면 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시고 끝내는 것도 저는 좋은 종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럼 이 관계가 운명책에서 행복한 이야기여서 누구도 드라마로도 안 만들 만큼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완전히 다른 서로를 포용하여 받아들이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누구도 드라마로 영화로 안 만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쓰고 싶다 라고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족, 성장, 동반 성장이겠죠? 네. 그리고 가족사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것도 스스로 큰 변화, 크게 변화하시는 게 좋죠. 가족 세우기 이런 상담들도 있고 보면 찾아보시면 되게 에너지 리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도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좋다. 그리고 거기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받으시면 좋고, 나는 이 이야기를 보다 상세하게 또는 나의 어떤 내가 뭘 크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관계가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는 변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사랑의 몽타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관계를 원하는 형태까지 만들어 보지조차 못한 관계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라면 지금 관계에 진짜 단절 이별이라기보다는 잠정적 휴지기, 약간 휴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종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파이팅 싸웠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완전 이별이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어떤 결말을 내리지 못한 상태. 두 사람이 어떤 결과값을 갖지 못한 상태. 관계 규정이 안 된 상태일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보여져요. 근데 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읽는 리딩이다 보니까 나에게 맞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이 관계의 운명책을 펼쳐봤을 때도 서로에게 봄처럼 등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The approach of spring, 너는 나의 봄이다. 너는 나의 봄이다라는 우리 시경이 형의 노래, 성시경 씨의 이제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아마 봄이 왔다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삶이 겨울이었다는 얘기겠죠. 관계가 겨울이었거나. 그런데 서로에게 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다시 봄이 오면 좋겠죠. 근데 이 관계가 Repairing the Damage라는 카드가 나옴으로써 상처를 입었어요. 관계가. 근데 여기도 같은 카드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지금 끌어안고 싶다. 가까이 두고 싶다. 옆에 가고 싶다. 접근하고 싶다. 진짜 어프로치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예. 내 옆에 두고 싶다. 내 사람 만들고 싶다. 이런 에너지예요. 우리 다른 거 알아. 우리 지금 뭐 상황적인 부분, 뭐 성향, 조건, 그 무엇이든 다른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옆에 두고 싶어. 내 사람으로 두고 싶어. 가 상대방 분의 에너지예요. 욕심이 있다. 상대방 분은 이번 분께 욕심을 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우리 이번 분의 마음은 지금 복구 중, 수리 중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 이 아랫부분을 고치려고 하면은 윗부분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 근처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이제 신도시거든요. 이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주세요. 짓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짓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전체를 폭발시켰어요. 그리고 새로 짓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예요. 이번 분의 상태. 무슨 얘기냐면 이번 분은 이 관계가 애초에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것은 이대로 가기 어렵다. 내 마음을 복구하고 수리하는 중이다. 이거는 새로 짓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관계 자체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다르게 해보겠다. 이전 관계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서로에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관계성이라고 현재 나와요. 서로에게 조심스럽다. 몸을 낮춘다. 새가 낮게 난다. 이런 상태라면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상대방은 이번 분을 안고 싶고 품고 싶고 이번 분은 자기부터 살려야 돼요. 많이 아파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아프지 않나요? 뭐 상대방은 고통이 없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관계의 에너지, 이 운명책을 보면 상대방도 뭔가 이걸 반추를 해 봤어요. 이 관계가 어디부터 처음부터 복기를 해 봤어요. 처음부터 넘겨본 거예요. 이 관계가 시작부터 나는 너무 좋았다고 느꼈는데 '와 이게 뭐지? 나에게 이런 봄이 온다고?' 라고 느꼈는데, 근데 이 관계가 서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 이번에 상대방도. 그래서 이 사람도 침묵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거나. 근데 "누가 더 아파요?"라고 묻는다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번 분이 더 아파요. 상대방 분은 오히려 욕망이 더 커요. 갖고 싶다. 내 사람 만들고 싶다. 옆에 두고 싶다. 안 된다면 그냥 옆에 가기라도 하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가까워질 무엇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이 상대방 분한테 어떤 의미냐, 어떤 존재냐라고 본다라면 상대방 분이 거의 뭐 반수면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고 이게 내 삶이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 분이 나타나서 문을 쾅쾅 부술듯이 두드려서 깨운 거예요. 진짜 아이폰 알람 소리처럼 상대방이 화들짝 깨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봄이 문 밖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내 문 밖에 찾아와 문을 두드려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그렇게 반 죽은 듯이 살면 됐었는데 크게 고통스럽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번이가 나타나서 왜 봄이 있다는 걸 알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번을 욕망하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또 이번 분 입장도 들어봐야죠. 근데 이번 분은 이제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뭘 못하는 게 이해가 된다예요. 이번 분이 상대방 분을 보았더니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도 많다거나 해야 할 것이 많다거나 부양할 되게 사람들이 있다라든지, 자기가 뭔가 이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든지,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이번 분이 알아요. 그래서 이번 분은 내가 저 사람을 구하고 싶지만 못 구하고 계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본인 상처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이. 이번 분이 상대방을 구하고 싶은지 안 구하고 싶은지 저는 모르지만, 무튼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혼자 자력으로는 이 깊은 강물을 건너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걸 이번 분이 알아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지금 뭔가 이도저도 아닌 관계를 맺고 있거나,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연락은 할 수 있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하며, 지금 기승전결 중에 기승전결, 약간 클라이맥스 상태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걸 보면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분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은 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우리 러버스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제 뭔가 죽을 병 뭐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상실, 뭐 정말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든 뭐든 뭔가 이제 큰 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 뭐 이런 게 아니면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상대방이 못 오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의 방해물이 천지개벽을 해야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모부님, 천지개벽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 입장에서는 AI의 등장이 업계의 천지개벽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직업들이 어떤 안정적 직업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관계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에서 그게 있으려면은 상대방이, 이번 분으로 인하여 각성한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또는 이번 분이 내부 수리를 모두 마치고 내부 수리 중 팻말을 내린 다음, 아, 나 이제 괜찮아졌다, 이 관계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겠다 라고 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거나 나아가시거나 다가가시거나 하시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서로 눈치만 보며 긴장한 상태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다가 어긋날 규자가 또 나오거든요. 멀어질 수 있겠다, 타이밍이 어긋난다, 관계가 어긋난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힘든 인연, 아픈 인연, 슬픈 인연으로 남긴다. 뭘 어찌 해보지 못한, 손대보지 못한, 손댈 수 없는 인연으로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비극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저는 가능성을 얘기해 보자라면, 네, 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피를 흘리고 있죠. 지금 이거 보시면 침묵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승전결해서 이 결말, 산이 피를 흘리는 산사태가 나는 이 결말로 가고 싶지 않다라면 지금의 침묵을 브레이크 깨셔야 돼요. 큰 변화, 큰 변화. 그래서 조언, 나아감, 나아갈 전진. 이제 우리 이번 분은, 저는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이 관계는 이 세팅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관계예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매우 존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옵션, 상대방이 너무 이번 분을 원해서 큰 각성을 하여 오는 걸 기다리시거나, 근데 못 올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도 저도 못하고, 예,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를 되게 아프게 추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 분은 이거를 약간 우리가 도박 같은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yes or no, A or B의 도박에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 분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분이 상대방이 오더라도 이번 분과 어긋날 수 있거든요. 이번 분이 내가 너무 이 관계는 애초에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스탠스를 취하시면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번 분은 이 관계를 만약에 이대로 아프게 추억하는 관계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이번 분이 변화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을 스스로 만들어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번 분이 그분과 이 관계는 그럼 연인은 어렵겠다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나 동료가 되겠다. 예, 일단은 관계를 일단 복구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내면을 잘 정리정돈했어. 나는 진짜 그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어. 연인이 아니어도 돼. 운명적 끌림이 있었으나, 그래, 우리가 운명적 끌림이 있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 나는 이 관계를 친구에 그치려고 했는데, 비록 이 관계가 나에게 굉장히 설렘과 따뜻한 바람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지인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인생 뭐 있나, 내가 한 번은 진심을 말하고 싶다. 한 번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 선택을 해보겠다라는 큰 변화, 큰 결심을 하시는 것도 저는 이 관계의 심폐소생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분도 뭘 안 하고 이번 분도 뭘 안 하시면 사실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너무 아픈 추억의 조각으로 갈 수 있는 관계라고 나오긴 해요. 이번 분들 제가 아주 정직하게 리딩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께서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요? 라든지 보다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만 개인 리딩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아리탄 포옹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실까? 근데 저는 우리 3번 분들은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나와요. 이거는 단순한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생하게 공유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포털을 끼운 듯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뭔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듯이? 네, 이런 느낌으로 원격으로 정말 생생하게 전달받고 있다 해서 저는 이 3번 분들은 적어도 뭐 우리 사주상으로 말할 때 귀문관살 뭐 또는 정말 촉이 좋으시다 또는 상대방 분과 연동이 될 수 있는 관계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그럼 뭘 느끼고 있는가 지금 3번 분에 대해서 이걸 보면 상대방 분은 정말 깊은 고통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흉괴, 난괴 이런 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더할 나위 없는 더 나빠질 수 없는 고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깊은 심연에 빠져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저는 우리 3번 분들 중에서는 상대방은 저한테 별 마음 없는 것 같아요 라든지 별 감정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끌리는 책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만큼 깊이 있게 고통이나 슬픔이나 감정을 느끼고 빠져 있는지를 3번 분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핵심적인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라보면 상대방 분이 마치 귀인처럼 3번 분께 등장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뭐 되게 노력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마치 바람이 불어 들어오듯이 나타나 준 거예요, 상대방 분이. 그래서 3번 분은 처음엔 낯설었을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익숙한데? 그리고 내가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분에게 3번 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되게 강렬한 카드가 나왔는데 진짜 빠르다, 강하다, 확실하다, 선명하다 이런 키워드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 현대어로 얘기해 보자면 테토남 테토녀예요. 상남자 상여자다. 하남자 하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한테 3번 분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 되게 뚜렷하고 선명하고 강렬하고 그래서 나를 심연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3번 리딩도 너무 녹록지가 않아서 일단 커피 한 모금 마셔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를 보면은 뭔가 한 번 과거에 매듭이 지어진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매듭이 지어졌다. 어떤 의미일까? 이를테면 뭐 지금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된다, 귀인이다 라는 거는 확실해진 거죠.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이 관계를 좀 분명하게 좀 정립을 하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면 사업자 대 사업자 또는 뭔가 이제 동료라면 동료다. 또는 뭔가 남사친 여사친이다. 아니면 우리는 확실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또 좋아요. 그 뭐든 좋아요. 아무튼 관계 정립이 확실하게 된 과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보여지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관계의 방해물 자리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융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못 바꿔. 너도 못 바꾼다고? 오케이, 우리 못 바꾸네. 이게 지금 관계의 방해물이라고 나오거든요. 타협 불가다. 협상 결렬이다. 라는 게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관계가 흘러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대체 언제 뭐가 될지 알 수 없어. 뭔가 우리가 지금 한번 매듭을 짓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래는 어떤 형태로 가는 거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밤바다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노를 저어가고 있다 함은 빠르지 않단 얘기예요. 모터배도 아니고 돛담배도 아니다. 뗏목에 노를 저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겠죠.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중간 보고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에 가까운 미래를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나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의미냐면 방해물 자리에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무엇이거든요. 지금 두 사람의 차이가 두 사람을 뭔가 교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요.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다 느끼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타협 불가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안타까운데? 근데 그럼으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큰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는 싸움이거나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 싸우시면 돼요. 싸우기 싫으면 안 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냐면 두 사람이 각자 너무 다른 걸 가지고 있고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못 보고 있어. 그렇다면 3번 분이 힘을 빼시면 돼요. 그럼 싸움은 안 일어나요. 3번 분이 아니 나는 포기 못해. 난 이건 확실히 난 짚고 넘어가야 돼. 난 이건 못 포기해. 네가 포기해. 네가 양보해. 그럼 상대방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거 포기 못해. 네가 양보해.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지만 3번 분이 그냥 다투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회피하란 말 절대 아니에요. 회피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랑 싸우지 않겠다. 나는 네 얘기를 다 듣겠다. 일단 들어보겠다.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뭐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인연 아닌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럼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협상이란 걸 해보자. 알겠다. 그러니까 나도 네 말을 들어볼 테니까 너도 이래야만 한다. must have to 의무, 강박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내 마음도 알아주면 안 될까? 내 마음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는 너랑 협상하고 싶은데, 너랑 화해하고 싶은데, 난 너랑 부딪히고 싸워서 너를 이겨먹겠다는 마음이 아닌데, 너도 나를 무릎 꿇리고 네가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애초에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안 되면 돼요. 그러면 싸움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의 강렬한 부딪힘과 강렬한 충격 이후에 이 관계는 되게 운명적으로 흘러간다고 나와서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러버스님들은 명확한 미래의 예언을 원하시겠지만 이건 되게 열린 결말이에요. 뭔 얘기냐? 제가 방금 되게 강조드렸던 3번 분의 처신에 굉장히 크게 비중이 실려있다는 얘기예요. 3번 분이 원래대로라면 3번 분도 한 고집 하실 것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큰 충돌과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운명 카드가 나오고 가능성과 잠재력 카드가 나온다. 우리에게 열린 가능태가 있다. 다중우주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면 3번 분이 이 관계를 이 너무나 쉽지 않고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를, 이 애증의 관계를 이렇게 박살내지 않고도 운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다른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책을 한번 펼쳐봤는데요. 제가 아마 아직 썸네일을 안 만들었지만 기승전결이라고 쓸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서로 귀인작용을 한다는 걸 두 분이 알아요. 굉장히 자양분이 돼요. 고통이 있어도 밑거름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큰 변화가 일어나요. 큰 변화가, 작은 변화가 아니라 막 판도를 뒤집는 변화가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게 돼요. 끌어안게 된다. 네, holding together. 그럼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지금처럼 서서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카드랑 같은 카드거든요. 아, 그럼 우리 관계는 지금 결말 부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저는 이 레볼루션, 이 큰 대혁명의 카드가 오히려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이 두 사람의 강한 충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운명책은, 여러분, 책은 이렇게 보고 끝까지 다 봤다,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인데, 월드로 끝나요? 0번으로 돌아오죠. 우리 주역 타로에서도 64번 미제 열린 결말로 끝나면 1번 중천건 빅뱅 창조의 에너지로 돌아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이클을 지금 두 분이 이 카르마를 돌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이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귀인작용이란 건 알았어. 아, 그런데 한번 확 뒤집혀요. 뒤집혀서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다시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놔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 관계는 결론적으로는 리트릿, 서로에게 휴식이 되는, 진정한 어떤 안식이 되는 관계로 갈 거다. 제가 1번 카드에서 이 카드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은 영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이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이 돼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매듭처럼. 저는 이 매듭이 완전한 매듭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알 수 없는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흘렀으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한 번의 대격변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갈 방향은 홀딩 투게더이다.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소하고 평온한 두 사람의 나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애증의 이 카드가 굉장히 눈에 띄긴 해요. 이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방해물 자리처럼. 그러면 이제 나 진짜 너무 달라서 너랑 못 살겠다. 차라리 네가 없는 삶이 낫겠다 라고 하신다면 물론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것도 열린 결말 중 하나예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가, 아직 나는 이 관계가 고통스러워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이 관계의 운명책에서처럼 격변 이후에 밀어냄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음, 서로에게 다 쏟아내거나 혹은 한번 강하게 부딪힌 다음에 이제 박살났구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오히려 부셔진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운명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운명이라는 좋은 노래가 있죠. 운명이 무엇인가? 아까 2번인가 1번인가에서 말씀드렸는데, 운명은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작성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게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의 이런 어떤 추진력과 현명한 처신과 행동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목격했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나의 통제 안에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생각만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운명의 방해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린 되게 굉장히 유연해지는 게 최고예요. 그쵸? 이제 수기운이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분께서는 뭔가 어떤 갈등과 마찰을 이 관계가 악연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 부서지는 것이 오히려 이 관계를 운명적으로 서로의 것을 비워내고 텅 빈 공간에 서로가 연결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너무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관계를 너무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다툼과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끌어안는 계기로 활용하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3번 분 리딩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리딩을 했는데요. 진지하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만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면 저도 성심껏 도와드리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처신에 대한 리딩들을 계속 해볼 생각인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서 이런 리딩들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예요. 골라주신 4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상대방 분도 그러하고 4번 분도 마음이 굉장히 격렬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예. 한 차례 파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어떤 강렬한 충동과 욕구가 다소 잠잠해진 형태예요. 그럼에도 이 관계는 네, 두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이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당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 언제 도착한다고 기별하진 못하더라도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야? 어디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거죠. 4번 분에게. 나 지금 여기 어딘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가고 있어. 이게 4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이다. 가고 있죠. 계속. 어딘진 모르지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4번 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인가를 보게 되면은 4번 분은 그리워한다? 네, 그리운 마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뭔지 나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움이 아니라면 모른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사연을 봤어요. 그리고 여쭤봐요. 선생님은 지금 상대방 분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떤 상태이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이게 사랑인지 뭐 미련인지 뭐 호감인지 뭔지 애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연민인가? 이렇게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답을 내릴 수 없다.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는데 뭔가 아주 단단하고 명확한 약속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좀 공적으로 엮였던 관계들이 좀 보여진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그 공적으로 엮였다 혹은 시작되었다 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관계를 엮어준 감사한 어떤 기회 계기일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관계에 방해물일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 설정이 된 상태로 시작을 했다라든지 현재 어떤 그런 다소 비즈니스 또는 공적인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것이 다른 관계로 명명한다라는 것이 되게 쉽진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공적인 관계에서의 미지근한 호감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은 상대방 분은 이제 4번 분을 만나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나와요. 진짜 놀랍다. 서프라이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랑 다른 사람이 있지?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쾌한 게 아니라 유쾌, 불쾌 중에 유쾌 쪽이에요. 너무 놀라운 어떤 진짜 정말 재밌다. 너무 신기해서 재밌다. 너무 달라서 정말 엔스지애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4번 분은 그럼 상대방 분이 어떠냐 하면 우리 4번 분은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내가 뭔지 모를 감정을 품고 너를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너는 네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야겠다. 마음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이렇게 좀 관계 설정을 명확히 4번 분이 해놓으셨다. 상대방이 그걸 알진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관계는 서로 되게 열정적인 기쁨으로 시작한 관계다. 와 신선하다. 와 너 되게 짜릿하다. 너무 즐겁다.
이런 게 막 행복인가?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소 공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쌓아간다. 아, 이거는 지금 운명책이에요. 아직 안 온 미래, 어떤 제너럴 리딩이니까 어떤 분들께는 아직 안 온 미래일 수도 있어요. 들어볼게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품은 감정이 뭐지? 너는 나한테 어떤 감정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께 있으면 즐거워. 로 시작을 해서 이 관계가 오래 이어져요. 시간을 함께 쌓아나간다. 근데 공적 관계라면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 같이 뭔가 작업하면서 이게 시간이 쌓여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쌓아 나가다가 뭔가 어떠한 완성 단계, 어떤 뭔가 프로젝트라고 치면 프로젝트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해요. 예, 이게 기승전결해서 좀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결말, 너리시먼트, 서로에게 자양분, 정말 삶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사람이 확실히 귀인은 맞구나라는 거죠. 심지어 귀인이면서 선연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악연인데 귀인일 수 있다라는 개념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오늘 이분들은 지금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짜릿하고 행복해. 그리고 서로에게 실제로 도움이 돼.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결과도 있어요. 풍요, great abundance. 그 다음에 이것이 삶의 자양분이 돼요. 굉장히 귀인인 거죠. 서로에게. 스토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이거는 진짜 되게 어두운 영화가 아니고 성장 영화긴 한데 기본적으로 밝은 톤의 필름 컬러가 되게 밝은 톤에 되게 유쾌하고 밝고 풍요롭고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되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BGM 같은 거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풍요롭고 뭔가 되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열린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 같은 관계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스토리를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 한들 당사자들은 마음고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도 4번분은 어메이징한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처음 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우리 4번분한테는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한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한다라면 마음고생할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좀 오늘 이게 좀 리딩이 신기한 게 1번, 2번, 3번, 4번 찍는데 지금 3개의 카드에서가 되게 운명 카드가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만남은 운명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현재는 어쩌면 지금 잘 못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이 그리워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관계는 다시 이 카드랑 연결되거든요. 그레이트 어번던스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풍요롭고 함께 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관계의 클라이막스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시겠죠? 아직 시간을 쌓아 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 시간, 그 장구한 시간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못 보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다소 절망의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라고 이제 사업의 어떤 그 그래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우리 절망의 골짜기도 있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 정비례하듯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우상향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해서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함께 연결됨으로 끝이 나요. 이 관계가 최종 결말까지 끊어지는 게 없어요. 잠시 못 볼지언정 끊어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방해물 자리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쓰시면 안 돼요. 서로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만큼 안 해? 내가 더 사랑하나 보다. 나는 너한테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걸 몰라주네? 세상에 서운해라. 이런 걸 하지 말으셔란 얘기예요. 이게 이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공적 관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차갑게 식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하더라도 말로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편안함, 항구적임을 말하는 조언 카드가 떴어요. 주역은 처신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걸 보는 이유는 조언을 보기 위해서예요. 조언을 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따로 안 뽑을 때도 조언을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4번 분께서는 지금 잠깐 못 보거나 지금 잠시 암흑 구간, 뭐 데스밸리 또는 뭔가 이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관계를 이대로 지켜나가라 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Great Abundance, 가까운 미래에 매우 풍요로운 어떤 결실이 있으실 것이고, 관계의 결실이기 때문에 쌍방에게 해당을 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관계가 서로에게 큰 양분이 된다. 연결감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계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기는 버려버리시고 이 관계를 이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저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 특히 연애 관계에 있어서 요즘에 계산기를 많이 쓰신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는, 그리고 에너지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균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만약에 편향이 생기거나 무게가 확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 앞에 리딩들을 보시면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거나 멀어질 수 있어요. 이 관계는 Great Abundance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뭐니? 우리 풍요로운 관계예요. 풍요를 믿으셔야 돼요. 두 분 관계는 결실이 풍성하다라는 걸, 연결이 있다라는 걸, 서로의 삶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4번 분이 지금 선긋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요런 부분들 진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또는 너랑 나는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아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치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양분이 되는, 연결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요즘 미성년자분들은 안 들으시는 것 같던데, 성인들이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미친 듯이 사랑해도 연인이 못 돼보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하지만 내 사랑은 이루고 싶죠. 이게 인간의 심리죠. 내가 그 기적의 소유자가 되고 싶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유냐 존재냐인 건데,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저는 에리 프롬은 또 아주 저명한 또 사랑의 기술이란 책도 썼죠. 4번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사랑의 기술. 무슨 얘기냐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아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이 리딩을 보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궁극의 형태로 사랑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이 서로에게 큰 풍요를 준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의 기술을 읽고 싶지 않고 써머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챗 GPT, 제미나이 등등 클로드 등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경우에 개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리딩도 여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